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혹시 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분명히 내가 상처받은 일이 있었는데 대화를 끝내고 나면 이상하게 내가 사과하고 있어요. 분명히 상대가 화를 냈는데 어느 순간 나는 내가 예민했나? 내 기억이 틀렸나? 내가 너무 몰아붙였나? 를 붙잡고 밤새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보내죠. 내가 괜히 문제 삼은 것 같아. 그런데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그 문장을 보내기 직전에 멈춥니다.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 올라가 있었고, 눈물은 이미 다 말랐고, 마음속에서는 또 그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이상한 거야?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주인공은 메시지를 지우고 처음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느낀 걸 다시 확인해 볼게. 지금은 대화를 멈출게. 이게 결말입니다. 관계가 당장 끝났다는 뜻은 아니에요. 누군가를 악인으로 단정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한 사람이 드디어 자기 마음을 의심하는 자리에서 자기 현실을 확인하는 자리로 한 걸음 옮겨간 순간입니다. 그럼 이제 시간을 되감아 볼게요. 도대체 어떤 말들이 사람을 이렇게 흔들었을까요? 단순한 말다툼과 가스라이팅은 어디서 갈라질까요? 상대가 그런 뜻 아니었어 라고 말하면 정말 오해일까요? 아니면 내 기억과 감정을 지우는 과정일까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처음부터 무섭고 노골적인 얼굴로 오지 않거든요. 오히려 걱정처럼, 조언처럼, 사랑이라는 이름처럼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한 사연을 따라가며 내가 예민한 건지 아니면 내 판단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건지 함께 천천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배경과 맥락.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히 내가 들은 말이 있고 내가 본 장면이 있는데 대화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 내가 너무 예민했나? 내 기억이 틀렸나? 하고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경험이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은 1938년 한국 극작가 패트릭 해밀턴이 쓴 연극 가스라이트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1944년 미국 MGM 영화 게슬라이트에서 조지 큐커 감독이 이 이야기를 다시 만들었고, 잉그리드 버그먼은 폴라 알퀴스트, 샤를 보아예는 그레고리 앤턴을 연기했습니다. 배경은 1880년대 런던 손턴 스퀘어의 한 집입니다. 남편 그레고리는 집안의 가스등을 일부러 어둡게 만들고 아내 폴라가 방금 불빛이 어두워진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 당신이 상상한 거야. 처음엔 작은 의심입니다. 그런데 반복되면 사람은 현실보다 상대의 해석을 더 믿게 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레고리는 단순히 말다툼에서 이기고 싶었던 게 아니라 폴라가 자기 판단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집안의 진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나옵니다. 가스라이팅은 상처 주는 말 한 번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 현실감과 기억을 잃게 만드는 반복적인 통제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2024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32살 디자이너 서민지 씨의 이야기로 들어볼게요. 민지 씨는 2023년 겨울부터 같은 회사 선배였던 박도윤 씨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정했습니다. 야근한 날이면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회의에서 긴장하면 대신 말도 거들어줬습니다. 그런데 2024년 5월 민지 씨가 친구 생일 모임에 다녀온 뒤부터 이상한 말이 시작됐습니다.
너는 술 마시면 기억을 못 하잖아. 내가 분명히 11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또 못 들은 척하네. 민지 씨는 그런 약속을 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메시지를 찾아보면 11시 이야기는 없었고 오히려 도윤 씨가 재밌게 놀다 와 라고 보낸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도윤 씨는 말했습니다. 캡처까지 뒤지는 거 보니까 너 진짜 불안정하다. 괜찮아요. 여기서 헷갈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확신 있게 말하면 우리는 증거보다 관계를 먼저 붙잡고 싶어지거든요. 하지만 질문해야 합니다. 이 대화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나? 아니면 내 기억력과 성격을 공격하고 있나? 민지 씨가 친구를 만난 일이 쟁점이었는데 어느새 대화는 민지 씨가 이상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자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사연은 2025년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던 41살 김준호 씨 이야기입니다. 준호 씨는 2022년부터 동업자 이성훈 씨와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처음 1년은 역할이 분명했습니다. 준호 씨는 매장 운영, 성훈 씨는 정산과 거래처 관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2월부터 매출 입금 내역이 맞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가 지난달 카드 매출이 장부랑 18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같이 확인해보자고 말하자 성훈 씨는 바로 장부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요즘 잠 못 자서 숫자 잘못 보는 거 아니야? 예전에도 계산 실수했잖아. 실제로 준호 씨는 2023년 여름에 원두 발주 수량을 한 번 잘못 적은 적이 있었습니다. 성훈 씨는 그 한 번의 실수를 계속 꺼내며 현재의 질문을 덮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방식으로 대답했을까요? 만약 단순한 오해라면 장부, 입금 내역, POS 기록을 함께 보면 됩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상황에서는 사실 확인으로 가지 않고 질문한 사람의 자격을 무너뜨립니다. 너는 원래 틀리는 사람이야. 너는 너무 의심이 많아. 너 때문에 분위기가 망가져. 이렇게요.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일반적인 갈등이고 어디부터가 가스라이팅일까요? 따뜻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보셔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억을 다르게 됩니다. 말실수도 할 수 있고 억울해서 방어적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내가 오해한 거 아니야? 만으로 상대를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내 감정이 조롱당하고 증거를 보여줘도 대화가 바뀌지 않고 결국 내가 사과해야 끝나며 주변 사람과 멀어지게 되고 예전에 나보다 훨씬 자주 내가 이상한가? 를 묻게 된다면 멈춰서 봐야 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먼저 기록해보세요.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민지는 드디어 카카오톡 대화창을 다시 열어봅니다. 분명히 남자친구가 토요일 저녁에 보자고 말했던 메시지가 남아 있었거든요. 민지는 손이 조금 떨렸지만 이번에는 차분히 보여줍니다. 봐, 내가 헷갈린 게 아니었어. 그런데 그 순간 남자친구의 반응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와, 너 이런 것까지 캡처해. 나를 그렇게 못 믿어. 민지는 멈칫합니다. 약속을 틀리게 말한 사람이 아니라 확인한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 여기서 첫 번째 기준이 보입니다. 단순한 실수라면 보통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정합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관계에서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에도 대화의 초점이 바뀝니다. 내가 틀렸네가 아니라 내가 나를 의심했네로요. 두 번째 일은 회사에서 벌어집니다. 민지는 팀장에게 보고서를 보냈는데 회의 자리에서 팀장은 말합니다. 나는 그런 파일 받은 적 없는데. 민지 씨는 늘 확인을 제대로 안 하더라. 사람들 앞에서 들으니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혹시 내가 정말 안 보냈나? 혹시 첨부를 빼먹었나?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압박을 받으면 누구나 자기 기억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난 뒤 메일함을 열어보니 보낸 기록도 있고 팀장이 확인했습니다라고 답장한 기록까지 있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그 메일을 전달합니다. 그러자 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야? 사회생활 그렇게 하면 피곤해. 여기서 두 번째 기준이 나옵니다. 건강한 사람은 증거가 나오면 책임을 정정합니다. 내가 놓쳤네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조종하는 사람은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상대의 태도를 문제 삼습니다. 사실의 문제가 성격의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더 조용하지만 더 아픕니다. 민지는 친구 수연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수연은 처음엔 내가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려다 민지가 들려준 이야기를 하나씩 적어봅니다. 약속을 부정한 일, 증거를 내밀면 의심 많은 사람으로 만든 일, 사람들 앞에서 기억력을 깎아내린 일, 그리고 마지막엔 늘 민지가 사과하게 된 일. 수연이 한참을 듣더니 말합니다. 민지야, 이건 내가 완벽하게 설명을 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내가 계속 너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 그 말에 민지는 이상하게 울컥합니다. 누군가 처음으로 내가 이상한 게 아닐 수 있다고 말해준 거니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대화가 끝날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도 미안하다고 말하게 되는 경험. 분명히 상처를 받은 건 나인데 어느새 상대를 달래고 있는 경험. 중요한 건 한 번의 거짓말, 한 번의 오해만으로 단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억을 잘못할 수 있고 감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반복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내 기억을 흔드는가? 내 감정을 과장이라고 부르는가? 확인하려는 행동을 불신이나 공격으로 몰아가는가? 주변 사람과 멀어지게 만드는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화가 끝난 뒤 내가 문제를 해결한 느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잃어버린 느낌이 드는가? 민지가 놀란 건 진실을 확인하면 관계가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사실을
함께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한 관계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상대를 더 작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헷갈린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사람 앞에서 더 명확해지고 있나? 아니면 점점 나를 못 믿게 되고 있나? 그 질문 하나가 내가 겪는 일이 단순한 다툼인지 나를 흔드는 관계인지 구분하는 첫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클라이맥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지연 씨가 가장 무너졌던 순간은 그 사람이 화를 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다정하게 말했을 때였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너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아. 내가 널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자꾸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히 내가 상처받은 일이 있었는데 대화를 시작하고 나면 어느새 내가 사과하고 있는 경험. 나는 이유를 묻고 싶었을 뿐인데 끝에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 기억이 틀렸나? 내가 사람을 몰아붙였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 말이에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관계 안에서 흔들리면 특히 상대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판단보다 상대의 말을 더 믿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지연 씨가 어느 날 아주 작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싸우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증명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려고 대화가 끝난 뒤 메모를 남긴 겁니다. 오늘 나는 이런 말을 들었다. 나는 이 부분에서 상처를 받았다. 상대는 나에게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했다. 결국 나는 사과했다. 처음엔 지연 씨도 무서웠습니다. 메모를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너무 집착하는 사람 같아.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그 메모들이 쌓였을 때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아무 때나 기억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독 지연 씨가 자신의 경계를 말할 때만 그랬습니다. 그 말은 하지 말아줘. 내 친구들을 이상하게 말하지 말아줘. 내가 싫다고 한 건 멈춰줘. 돈 문제는 같이 확인하고 싶어. 이렇게 지연 씨가 스스로를 지키려는 말을 꺼낼 때마다 대화의 주제는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상처 준 말은 사라지고 지연 씨의 말투가 문제가 됐습니다. 약속을 어긴 일은 사라지고 지연 씨가 의심이 많다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상대의 행동은 사라지고 지연 씨의 성격이 재판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연 씨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하게 만든 날이었어요. 상대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너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줘. 내가 나랑 있을 때 제일 안정적이야. 그런데 나중에 지연 씨가 왜 자꾸 내 주변 사람들을 나쁘게 말하냐고 묻자 상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만나지 말랬어. 난 그냥 내가 걱정돼서 한 말이야. 너는 왜 사랑을 통째로 받아들여? 그 순간 지연 씨는 알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기억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표현 방식의 오해만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상대는 지연 씨를 설득하려던 게 아니라 지연 씨가 자기 판단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가스라이팅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대가 틀린 말을 했느냐 하나가 아닙니다. 누구나 기억을 다르게 할 수 있고 누구나 방어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반복입니다. 그리고 방향입니다. 대화가 끝날 때마다 문제의 핵심이 사라지고 늘 당신의 기억, 감정, 성격, 예민함만 남는다면 그건 그냥 다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안하다고 말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 미안함 뒤에 행동이 바뀌는지입니다. 미안해. 그런데 내가 예민해서 그래. 미안해. 근데 내가 먼저 그렇게 만들었잖아. 이런 말은 사과처럼 들리지만 사실 책임을 다시 당신에게 돌려놓는 문장입니다. 지연 씨가 깨달은 건 이것이었습니다. 사랑은 나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야 하지 나를 계속 흐릿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 건강한 관계에서는 내가 아팠다고 말했을 때 상대가 내 고통을 조사 대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준 영향은 돌아볼게. 최소한 이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누군가 떠오른다면 당장 결론을 내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보세요. 내가 반복해서 사과만 하고 있는지, 내 주변 사람이 하나둘 멀어지고 있는지, 대화 뒤에 내가 더 나를 믿게 되는지 아니면 더 무너지게 되는지. 가스라이팅의 핵심은 상대가 큰 소리를 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 너를 위해서야 라는 말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리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힘들었다는 사실까지 허락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증거가 부족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감정은 지금 무언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나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이 사람은 가스라이팅이야 라고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계속 작아지고 있는지 내 기억과 감정이 반복해서 의심받고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은 결국 하나입니다. 갈등 후에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관계인지 아니면 내가 나를 점점 믿지 못하게 되는 관계인지. 오늘 밤에는 그 사람의 말보다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내 상태를 먼저 봐주세요. 불안했는지, 죄책감이 커졌는지, 선연할수록 더 혼란스러웠는지요. 다음 편에서는 미안해라고 말하지만 상처가 반복되는 관계, 진짜 사과와 책임 회피의 차이를 함께 이야기해볼게요. 댓글로 상대의 어떤 말 때문에 내가 예민한 건지 헷갈렸는지 알려주세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웠던 문장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심야 심리상담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세요. 한국상담심리학회 https:// 국가정신건강정보 포털 https:// 멘탈헬스 에피사이컬러지 토픽스 https:// www.org 토픽스 설명란에는 참고자료와 관계, 점검 체크리스트 링크를 함께 남겨두겠습니다. 지금 관계가 반복해서 힘들다면 저장해두고 대화 전 다시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회복 루틴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